구름이 맴도는 높고 깊은 산골 마을. 운석골에는 노쇠로 풍경을 만드는 젊은 장인 다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담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손재주를 가졌습니다. 밤낮으로 불꽃을 살피며 노쇠를 다듬고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의 공방 구석에는 수백 개의 풍경이 쌓여만 갔습니다. 정작 단 하나도 집 밖 처마 밑에 달린 적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리 예쁜 풍경을 바람에 맡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다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소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울림을 배워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 깨지면 어쩝니까?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담은 매일 밤 손질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식은 늘어갔고 기술은 날카로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 보이지 않은 물건은 진짜 풍경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온 산을 흔들던 날 어린 소녀 아린이가 다담의 공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린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다담 아저씨, 할머니께서 편찮으세요?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처마 끝에 달 풍경을 딱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다담은 망설였습니다. 내 풍경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세찬 바람을 맞으면 소리가 깨질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담은 공방 구석에 놓인 제일 작은 노쇠 풍경을 건빕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소리가 고르지 않을지도 몰라. 아린이는 풍경을 품에 안고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담은 창문을 닫은 채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그 풍경이 떨어져 깨지면 어쩌지. 실패의 두려움이 그를 밤새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그치자마자 다담은 아린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아린이의 집 처마 아래 작은 노쇠 풍경은 마당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찍히고 작은 긁힘까지 생긴 채였습니다. 다담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니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는 찌그러진 풍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책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린이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린이의 얼굴에는 뜻밖에도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지난밤에 풍경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할머니께서 밤새 편안히 주무셨어요. 다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떨어진 풍경인데, 모서리가 깨진 풍경인데 어찌 그런 소리가 났단 말인가. 아린이는 떨어진 풍경을 다시 집어들어 끈을 묶고 처마 밑에 다시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낮게 불어오는 아침 바람에 노쇠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딸랑, 딸랑. 그것은 다담이 공방 안에서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맑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긁힌 모서리를 타고 흐르는 바람이 오히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담은 머리를 무언가로 맞은 듯 했습니다. 아, 풍경은 공방 안에 있을 때 풍경이 아니라 바람을 만날 때 비로소 풍경이 되는구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나는 단 한 번도 바람에 날 내어주지 않았구나.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날들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자신감이란 준비가 끝나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며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담은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 있던 수백 개의 풍경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는 마을 길목마다 높은 바위 절벽 위에 나뭇가지 끝에 자신의 모든 풍경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운석골 온 마을에 1000개의 풍경 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어긋난 소리도 있었고 둔탁한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담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차마 망치를 들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완벽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담은 웃으며 긁힌 자국이 남은 작은 노쇠 풍경 하나를 건빕니다. 바람을 두려워하는 풍경은 평생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단다. 일단 바람 속으로 너를 던져보아라. 소리는 그 뒤에 스스로 찾아오는 법이란다. 바람을 두려워한 풍경. 그 안에 숨은 인생의 진실. 하나, 공방이라는 이름의 감옥. 다담의 공방은 따뜻해 보인다. 밤마다 불꽃이 타오르고 노쇠가 다듬어진다. 손끝에서 맑은 소리들이 태어난다. 하지만 그 공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얼굴이 보인다. 그것은 작업실이 아니다. 그것은 감옥이다.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도 그 문을 넘지 못한다. 다담 스스로가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숨겼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의 첫 번째 얼굴이다.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인다. 밤낮으로 손질하고 기술을 갈고 닦는 모습은 분명 근면하다. 그러나 그 성실함의 뿌리를 캐어보면 두려움이 있다. 완벽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실패로부터의 도피였던 것이다. 사람은 종종 노력과 회피를 헷갈린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사실은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을 미루고 있을 때가 많다. 다담의 공방에 쌓인 수백 개의 풍경은 그래서 슬프다. 그것은 재능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무덤이다. 완성되었지만 태어나지 못한 것들이다.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것들이다. 둘, 풍경이라는 상징. 걸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풍경은 특별한 물건이다. 풍경은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처마 밑에 걸려야 하고 바람을 맞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소리를 낸다. 공방 안에 놓인 풍경은 아무리 정교해도 그저 노쇠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설정 자체가 이야기 전체의 심장이다. 우리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시련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재능은 아직 재능이 아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은 아직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가능성은 아름답지만 가능성만으로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 바람을 맞아야 풍경이 되듯이 사람도 세상에 자신을 걸어야 사람이 된다. 여기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바람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시련과 마주침을 상징한다. 타인의 평가, 실패의 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이 모든 것이 바람이다. 다담은 이 바람을 무서워했다. 바람이 불면 풍경이 깨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준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경은 애초에 풍경일 수조차 없다. 셋, 아린이라는 존재.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 아린이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다담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다담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 반면 아린이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아이의 시선은 순수하다. 아이는 아직 세상의 평가 기준을 완전히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 깨진 모서리를 결점으로 보지 않고 그 풍경이 밤새 들려준 위로로 기억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흠집과 상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시선이다. 할머니는 풍경 소리를 듣고 편안히 잠들었다. 그 소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소리가 진짜였기 때문이다. 밤새 흔들리고 부딪히며 만들어낸 소리였기 때문이다. 아린이는 다담에게 스승이 된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녀는 다담이 잃어버린 시선을 되돌려준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말한다. 때로 가장 큰 깨달음은 가장 작은 존재로부터 온다. 넷, 깨어짐이 만들어내는 소리. 상처의 재해석. 이야기의 절정은 깨진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장면이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결함으로 여긴다. 실패를 지워야 할 얼룩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매끈한 노쇠는 예쁘지만 개성이 없다. 긁히고 찌그러진 노쇠는 그 흔적 하나하나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을 만든다. 바람이 그 틈을 지나가며 다른 소리를 낸다. 완벽했다면 나올 수 없었던 소리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실패의 흔적, 방황의 시간, 예상치 못한 좌절.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할 흠이 아니다. 그것들은 훗날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재료가 된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어딘가 얇다. 반면 스스로 무너져 본 사람의 위로는 깊다. 그 깊이는 매끈함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균열에서 온다. 5. 철학자들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이야기. 이 우화는 놀랍도록 여러 철학자들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먼저 쇼펜하우어를 떠올려 본다. 그는 삶을 고통과 의지의 연속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태도였다. 다담이 폭풍우 속에서 밤새 괴로워하던 장면은 바로 이 직시의 순간이다. 그는 고통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고통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에픽테토스를 떠올려 본다. 그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다. 다담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은 애초에 그의 손밖에 있는 일이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풍경을 거는 행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두려워하느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노자의 사유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은은하게 흐른다. 노자는 무의를 말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다. 다담은 처음에 이 흐름을 거스르려 했다. 바람을 통제하려 했고 실패의 가능성을 완벽히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삶은 그런 식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삶에는 저절로 흘러가는 이치가 있다. 풍경이 스스로 소리를 내도록 그저 걸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에 가까운 태도다. 애써 소리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다담이 마지막에 배운 지혜였다. 니체의 운명에도 이 이야기와 조용히 공명한다. 니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긍정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까지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라고 말했다. 다담이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모든 풍경을 세상에 내어놓는 모습은 이 운명의 실천이다.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긋난 소리도 둔탁한 소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모든 불완전함이 모여 마을 전체를 뒤덮는 하나의 거대한 화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완벽한 하나의 소리보다 불완전한 1000개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어우러짐이 더 아름답다는 발견.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사랑하는 자의 눈이다. 6.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 이야기 속 감정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우리 자신의 내면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처음에 다담은 자신감에 차 있다. 재능이 있고 손끝이 예리하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세상에 나설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이 스며든다. 이 불안은 점점 자라나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결국 회피로 굳어진다. 회피는 처음엔 안전하게 느껴진다. 공방 안에 머무는 한 실패할 일도 없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서서히 답답함으로 변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썩어간다. 그러다 아린이라는 예상치 못한 계기가 찾아온다. 다담은 마지못해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세상에 내어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떠오른다. 후회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그는 실패를 확인했다고 믿는 순간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온다. 안도가 밀려오고 그 안도는 곧 놀라움으로 이어진다. 놀라움은 깊은 깨달음으로 자라나고 그 깨달음은 마침내 감동으로 완성된다. 이 감정의 곡선은 단순한 이야기의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두려움을 넘어설 때 실제로 거치는 심리적 여정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앤 뒤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한 뒤에야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다담은 그 순서를 뒤늦게 깨닫는다. 7. 새로운 비유. 씨앗과 흘 이야기.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더해보고 싶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보인다. 비도 맞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이 영원히 땅 속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씨앗으로 끝난다. 나무가 되지 못한다. 씨앗이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흙을 뚫고 나와야 한다. 그 순간 씨앗은 처음으로 위험에 노출된다. 서리를 맞을 수도 있고 벌레에게 뜯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무가 될 수 없다. 다담의 풍경도 이 씨앗과 같다. 공방 안에 있는 한 그것은 그저 노쇠일 뿐이다. 바람이라는 위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풍경이라는 자기 자신이 된다. 우리의 꿈도 다르지 않다.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꿈은 아직 씨앗이다. 그 꿈을 세상에 내어놓는 순간 비로소 위험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진짜 삶도 시작된다. 안전한 흙 속에 영원히 머무는 씨앗은 결코 나무 그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8. 스승과 제자. 지혜는 순환한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하지만 매우 깊다. 세월이 흘러 다담은 늙은 스승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젊은 제자가 그의 앞에서 망설인다. 완벽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제자의 말은 젊은 날의 다담 그 자체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두려움이 어느 한 사람만의 특별한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려움은 모든 세대가 통과하는 관문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은 더 클 수 있다. 잃을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담은 이제 예전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는 긁힌 자국이 남은 작은 풍경 하나를 건네며 말한다. 바람을 두려워하는 풍경은 평생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고. 이 말은 훈계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걸어온 길에서 얻은 증언이다. 지혜는 이렇게 전해진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물건 하나를 통해 조용히 건네는 것이다. 다담이 젊은 시절 겪었던 밤새의 불안과 절망과 깨달음이 그 작은 풍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자는 그것을 받아들면서 스승의 삶 전체를 함께 건네받는 셈이다. 9. 우리 삶에 걸어보는 질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금 어떤 풍경을 공방 안에 쌓아두고 있는가? 시작하지 못한 일, 고백하지 못한 마음, 세상에 내놓지 못한 글이나 그림이나 계획,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온 것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조용히 묻는다. 그 완벽함은 정말 존재하는가? 혹시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핑계는 아니었는가? 완벽함은 준비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애초에 고정된 목적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완벽함이라 부를 만한 어떤 상태는 부딪히고 흔들리는 과정 그 자체 속에서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다. 풍경은 단 한 번의 울림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 어제의 소리와 오늘의 소리가 다르다.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다. 완벽하게 고정된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풍경일 것이다. 10. 맺은 말. 바람 속으로. 다담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한다. 행동이 먼저이고 자신감은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아주 오래된 진실이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 순서를 잊어버린다. 완벽한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언뜻 신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을 영원히 미루는 가장 정교한 방법일 뿐이다. 준비는 끝이 없다. 바람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측 불가능함 속으로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태어나지 않는다. 다담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 바람을 두려워하는 풍경은 평생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 자신감은 완벽한 준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딪히는 첫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조용히 자신의 삶에 걸어본다. 처마 밑에 걸린 풍경처럼. 그리고 다음 바람이 불어오기를 가만히 기다려본다. 그 바람이 나를 어떻게 두드리고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공방 안에 머무는 한나는 영원히 아무 소리도 아니라는 것이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주도 세상에 꺼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담의 이야기도 결국 이 속담과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방이라는 감옥을 보았습니다. 바람이라는 시련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풍경이 오히려 가장 깊은 소리를 낸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완벽함은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함은 부딪히는 순간 속에서 잠깐씩 스쳐가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제 자신의 공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세상에 내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완성했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문 밖으로는 내보내지 못한 마음들입니다. 다담을 보며 부끄러웠고 동시에 위로받았습니다. 부끄러웠던 이유는 저 역시 두려움을 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은 이유는 깨어진 채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진짜여서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고 부딪히며 낸 소리만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매끈하기만 한 소리는 아무도 울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걸지 못한 풍경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풍경을 조용히 처마 밑에 걸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바람이 결국 여러분만의 소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